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돈의 확장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거대한 힘이죠. 어느 순간부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내가 가만히 잠만 자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돈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내 자산은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그러니까 통화량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보세요. 2004년에 1250조 원이었는데 딱 10년 뒤인 2014년에는 2700조 원, 2배가 넘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2024년에는 무려 55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와, 계산해보면 거의 10년마다 돈의 양이 2배씩 불어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자산이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 거대한 돈의 강물에서 사실상 뒤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누가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닐 텐데, 그쵸?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돈은 중앙은행이 막 찍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경제에 끊임없이 돈을 콸콸 쏟아내는 세 개의 거대한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세 개의 수도꼭지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수도꼭지를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돈이 늘어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데 바로 은행의 대출입니다. 두 번째 수도꼭지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 즉 해외 자본 유입이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어떤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마을엔 할머니 한 분이랑 네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한테 유산으로 1억 원을 남겼어요. 첫째는 이 소중한 돈을 마을 은행에 안전하게 맡겼습니다. 예금한 거죠. 자, 그럼 이 순간 이 마을에 존재하는 돈은 총 얼마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딱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요. 자, 여기서 진짜 질문 나갑니다. 이제 이 마을에 있는 돈은 총 얼마가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당연히 1억 원이지. 은행이 첫째 돈을 둘째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2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금융의 마법 같은 일이죠. 은행은요, 첫째가 맡긴 돈 1억을 꺼내서 둘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첫째 예금 1억은 그냥 그대로 통장에 있고요. 그냥 둘째 통장에다가 1억 원이라고 숫자를 새로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도 1억 원을 찾을 수 있고 둘째도 대출받은 1억 원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대출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 1억 원이 창조된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양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돈들이 막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변동성이라는 아주 거친 파도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죠? 주식이 나아요? 부동산이 나아요? 근데 이 질문에는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투자를 시작했느냐, 이 타이밍 하나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1986년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쳐봅시다. 데이터를 보니까 와, 코스피 수익률이 아파트를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이것만 딱 보면 아, 무조건 주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시작 시점을 딱 4년 뒤 1990년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결과가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수익률이 코스피를 압도하죠. 자,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명확합니다. 주식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큰 자산은 대체 언제 사느냐? 바로 이 진입 시점이 그 뒤의 모든 운명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변동성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어요. 자, 왼쪽을 보세요. 변동성이 낮은 투자. 20% 벌고 10% 잃고 이걸 반복했더니 결국 1억 1,664만 원으로 자산이 불어났죠. 근데 오른쪽, 변동성이 아주 큰 투자는 어때요? 화끈하게 50% 벌었다가 또 화끈하게 40%를 잃고 이걸 반복했더니 어라? 결국엔 원금까지 까먹게 되네요. 그냥 더하고 빼는 산술 평균 수익률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복리로 계산되는 진짜 수익률은 변동성이 클수록 계속 깎여 나간다는 거. 이게 바로 변동성이 가진 무서운 수학적인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변동성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데인저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위험과 리스크, 뭐가 다른지 제가 동전 던지기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5억 따고 뒷면 나오면 10억을 잃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단 한 번만 실패해도 그냥 끝장나는 이런 게 바로 위험, 데인저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의 규칙을 좀 바꿔서 게임을 100번 할 수 있게 하고 이길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고 질 때마다 500만 원씩 잃는 게임이라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 번 반복하면 통계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전략의 핵심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동전을 한두 번 던질 땐 앞면만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운이니까. 근데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면 결국 어때요? 거의 반번에 가까워지죠? 투자도 똑같아요. 시도하는 횟수를 충분히 아주 많이 늘리면 단기적인 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익률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큰 수의 법칙을 우리 개인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예요. 첫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베팅을 분산하는 거죠. 둘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히 쪼개서 투자하세요. 시도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 기간 자체를 아주 길게 가져가세요.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미래를 맞추는 천재적인 예측력이 아니에요. 바로 시간과 인내심입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장기적인 흐름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죠. 실제로 과거 코스피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딱 6개월만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 50%? 이건 뭐 그냥 동전 던지기랑 똑같죠. 근데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64%로 올라가고 3년이면 80%, 그리고 5년 이상 길게 투자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무려 93%까지 올라갑니다. 시간이 바로 이 변동성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닷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요, 성공적인 투자라는 건 미래를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장의 오르내림, 이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는 나만의 튼튼한 배, 즉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만드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본질적으로 계속 팽창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돈의 우주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이 흐름과 함께 항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